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거의 잊혀진 곳으로 숲에 둘러싸여 외지인은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괴담과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검은 그림자의 저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때 부유한 지주가 살았던 곳으로 그가 사망한 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오래 머무는 이는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저택에 검은 그림자가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밤이 되면 저택 안을 배회하며 그를 목격한 사람은 곧 불행할 일을 겪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어느 날 젊은 도시 부부가 이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에게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경고했지만 부부는 그저 미신으로 치부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갑자기 부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걷는 듯한 발소리, 창문을 긁는 소리, 가끔은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가 바로 멈췄기에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에 부부는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뭔가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며칠이 더 지나자 아내는 밤에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검은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단순한 꿈의 연장이라며 달래려 했지만 점차 피로가 누적되면서 둘 다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한밤중에 무언가에 이끌려 소리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치 트랜스 상태와 같은 기분으로 저택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에 빠져들었고 발걸음은 점점 빠르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저택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낡은 문을 앞에 두고 서자 문이 삐걱거리며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검은 그림자가 있었고 그것은 형체는 없었으나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차가운 공포 그 자체였으며 아내를 하늘 같은 고요함 속에 가두었습니다. 아내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삶의 끈이 사라질 정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남편이 뒤늦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흔들어 깨운 순간 검은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한동안 이성을 잃고 공포에 떨었고 둘은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남편은 마을의 나이든 노인에게서 검은 그림자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저택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었고 그들의 원한이 검은 그림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두 부부는 결국 도시에 남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마을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은 저택과 그곳에 깃든 검은 그림자를 멀리하며 경외감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살다 떠난 이들에겐 결코 잊지 못할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는 또 하나의 공포 이야기가 전설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여름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기 위해서였죠. 그 마을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들, 이 마을에 오래 머물진 않을 거지? 네,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갈 예정이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예전에 이곳에 머물던 외지인들이 밤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의아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골 마을에서 흔히 듣는 괴담 중 하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누다 늦게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문득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슬쩍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작은 사당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당은 잡초에 뒤덮여 있고 관리가 잘 안 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사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긴 왜 이런 게 있지?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살펴보던 중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오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이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낮에 경험한 불길한 느낌에 대해 동의했고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신경에 걸려서였을까요?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쯤 또다시 그 슬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를 챙겨들고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점점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산속 사당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나무 인형이 놓여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낡은 천이 찢어진 채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에 휩싸인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의 충고를 무시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그때의 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뒤 우리는 그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사당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당에 놓인 인형들은 마을을 떠난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기묘한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의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수연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으로 손꼽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수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곳에서 무언가 본 적 있느냐? 노인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노인의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노인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그렇겠지라며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의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들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곤 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착각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수연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숲속을 헤매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이전에 봤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훨씬 더 초라하고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수연에게 다가와 오래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곤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깨어난 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연은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고 매일 아침이면 더욱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친구인 민지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며 같이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지와 수연은 그 지역의 오래된 전설이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오래된 오두막에 살던 은둔자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잊혀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오두막을 찾아가 꿈속 노인과 그녀를 괴롭히는 것의 정체를 밝히자고. 깊은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좋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숲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들은 낡고 버려진 듯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두 사람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과거에 멈춘 것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을 돌아다닌 후 그들은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에는 노인의 비밀과 그가 마을에 남긴 저주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아는 장로에게 조언을 구한 끝에 그들은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저주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해답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과 민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를 위한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을 괴롭히던 이상한 일들은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수연은 이 일을 겪으면서 강해졌고 민지와의 우정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매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마을을 찾지 않더라도 노인의 전설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언제까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손에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